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4일 경제만렙이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3.3제곱미터당 2,326만 원에서 지난달 4,194만 원으로 1,868만 원 올랐으며 상승률은 80.3%였습니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강남구로 3.3제곱미터당 평균 4,397만 원에서 7,492만 원으로 4년여 만에 3,095만 원 뛰었습니다. 지난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실거주 용도로 집을 샀는데 계약 이후 세입자가 갑자기 말을 바꿔도 새 집주인이 집에 들어가 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새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고 종전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포시는 공직자 토지거래 전수조사 1차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공무원 1,624명 가운데 68건의 공직자 토지 거래 건수를 확인했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토지 취득 시기는 1988년부터 2017년으로 대부분 상속 또는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해당 공무원들이 업무상 기밀을 이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치아입니다. 자, 현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값이 평당 4천만 원을 돌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부동산 전문가들은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일부 단지의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안정화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무주택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지금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고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힘차게 시작해볼게요. 네, 이번 순서는요. 부동산계 유재성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언제쯤 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라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들을 수가 있을까요? 자, 그래도 요즘은요. 부동산 매매가와 전세가가 조금은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이걸 저희가 조정장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한 올해 초 딱 1월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작년에 어떤 11월, 12월에 상승폭 자체를 계속 조금 키워나가는 분위기였거든요. 올 1월 달만 하더라도. 자, 근데 이제 2월 달 들어서 지금 이제 이사 공급 대책이 물론 지금 이사 공급 대책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 공급 대책이 가지고 있는 그 매머드급 숫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사전 청약이라든지 지금 일정들이 올 7월로 또 이제 바짝 지금 다가와 있는 상태도 있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청약 대기 수요 쪽에 이제 조금 남아 있는 분들도 많고 좀 기다리는 분들도 많고 실제 또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2월 들어서 지금 이제 3월 들어서 계속 좀 상승폭, 물론 지금도 상승세가 꺾여서 하락으로 간 건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폭 자체가 지금 조금 진정되는 분위기고 있는데 이 진정되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추세적으로 계속 조금 진정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더더구나 지금 매매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작년 7월 달에 이제 부동산 입법 이거 시행되고 나서부터 임대차 시장, 특히나 전세 시장이 굉장히 폭등을 해왔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 자체도 조금 그 상승폭이 꺾이고 있는 모습들. 더더구나 지금 매매 시장도 그렇고 전세 시장도 그렇고 어느 정도 매물이 지금 쌓이고 있는 이런 분위기들도 지금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매매 시장도 그렇고 전세 시장도 그렇고 조금 진정되는 분위기는 확실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 진정 분위기가 조정장으로 가는 신호탄인지 좀 안정세로 가는 신호탄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전문가들도 지금 뭐 엇갈린 뭐 이야기들을 나오고 있고 뭐 시장 뭐 반응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조정장이다 아니면은 뭐 지금 진정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가장 그 첫 번째 그 뭐 이유 원인이라고 하면 지금 바로 이 매수 우위 지수가 지금 그렇죠. 매수자 우위 시장 쪽으로 지금 뭐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제 이걸 나타내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지수가 바로 서울의 아파트 매수 우위 지수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올 1월 달만 하더라도 거의 114까지 올라갔었어요. 정말 뭐 거의 사상 최고치라고 할 정도로. 자, 매수 우위 지수가 100보다 많으면은요. 사겠다는 사람, 그러니까 매수자죠. 사겠다는 사람이 팔겠다는 사람, 매도인이죠. 매도인들보다 훨씬 많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매도인들, 팔겠다는 사람이 적고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 1월 달에 114까지 갔던 게 지금 3월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떨어져서 3월 첫째 주가 96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사 공급 대책이 나오고 나서 거의 한 달 정도 지금 지난 시점에서 이것이 100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거는 매도인, 그러니까 팔겠다는 사람이 사겠다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시장의 변화가 왔고, 더더구나 지금 뭐 지난주 기준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82.4까지 지금 3월 첫째 주에 96까지 100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80대까지, 그것도 82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거잖아.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시장에서 매수 심리가 어느 정도 꺾였다.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뭐 시장에서 가격은 그렇죠. 사겠다는 사람이 줄어들고 팔겠다는 사람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격은 아래쪽으로 하방 쪽으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을 나타내는 이제 수치가 이제 바로 주간 이제 변동률인데, 자, 올 1월 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서울의 주간 변동률이 거의 한 0.1%까지, 주간 변동률이 0.1%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자, 0.1%까지 갔던 게 지금 0.09 쪽으로 떨어지더니 2월 달 들어서서, 자, 그러면서 또 0.08, 뭐 0.09, 0.08, 0.08, 0.08 이렇게 가다가 또 다시 0.07. 물론 지금 상승은 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상승폭 자체가 주춤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는 주간 변동률이 0.06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더더구나 이것을 좀 유의미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0.1, 0.09, 0.08, 0.07, 0.06 이렇게 추세적으로 지금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보고 우리가 진정 국면에 돌입했다, 이렇게 뭐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수치가요. 자, 지금 전 고점 대비, 그러니까 전보다 조금 더 싸게 팔렸냐 비싸게 팔렸냐, 이것도 이제 보는 수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하락 거래건. 그러니까 전보다 비슷한 이제 그 같은 단지 안에서, 그렇죠. 자, 1월 달에 18%가 하락건이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100건이 거래가 되면은요, 전 고점보다 낮게 거래된 게 한 18건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럴 수 있죠. 뭐든지 왔다 갔다 하니까. 더더구나 82건 정도는 상승 또는 같은 가격이 거래됐으니까 1월 달만 하더라도 같은 단지 안에서
전 고점 신고가가 훨씬 더 많았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 2월 들어서면서 이것이 24.9% 그러니까 25% 100건 중에 25건은 전 고점보다 오히려 낮은 가격이 거래가 되더라. 자, 근데 3월 들어서는 이것이 뚜렷하게 나타난 게 지금 38.8%니까 10건 중에서 4건 정도는 오히려 전 고점보다 낮은 가격, 그러니까 급매가 일부 지금 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게 나타난다는. 물론 지금 뭐 객관적으로만 따져보면 아직까지도 동일한 가격 또는 더 상승된 가격에 거래되는 게 10건 중에 6건이니까 아직까지는 상승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폭이 낮아진다라든지 하락 거래 건수가 추세적으로 계속 늘어난다라는 것은 시장 전체로 봐서는 진정 국면으로 돌입했다. 이것은 뚜렷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매물이 지금 현재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쌓이고 있습니다. 자, 상승 국면에서는요.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매수자들이 그 호가를 다 받아내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호가를 받아내면 이것은 가격이 올라가도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지금은 오히려 매도인들이 가격을 조금 낮춰줌에도 불구하고 매수자들이 좀 더 기다릴 거야. 조금 더 급매 나올 때까지. 자,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낮은 가격이나 동일한 가격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매수자들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매물이 지금 쌓이고 있는데 뭐 수치적으로 본다라면 서울에 지금 아파트 매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물론 이건 한 시점을 이제 기준에서 하는 거죠. 늘 뭐 변동폭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약 한 4만 한 5천 건, 한 4만 6천 건 정도 됐는데 자, 이게 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 한 6천 건 정도가 늘어나서 한 14.6% 정도. 그러니까 지금 매물이 지금 좀 쌓여 있다. 뭐 매물이 나오더라도 그게 금방금방 소진이 안 된다. 지금까지는 매물이 없는 매물 품귀 현상 때문에 매수자들의 조바심이 또 많았던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부 지금 좀 해소되는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런데 문제는 이거죠. 자, 3월에 지금 그 아파트 물론 이 550건이라는 거는 지금 3월 거래량이라는 거는 실제로 4월 30일까지 다 보긴 해야 돼요. 뭐 지금 30일 이내로만 신고를 하면 되니까. 자, 그렇지만 지금 비슷한 시점을 기준했을 때 보더라도 이것이 전월에는 같은 시점에서 약 한 3,490건, 그러니까 한 3,500건 정도는 됐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 야, 거의 7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돼. 물론 지금 전월 2월 같은 경우에도 거래 절벽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작년 6월 가장 많이 거래됐던 약 한 15,000건. 서울에서 일반적으로도 약 한 달에 10,000건 정도는 거래가 되어야 되는데 3,500건이면 이것도 뭐 거의 거래 절벽 상황 수준인데 550건이라고 하니까 4월 말까지 가더라도 제가 뭐 대충 예측을 해보면 이 추세라고 한다라면 아마 3월 달 거래는 1,000건대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은 3,000건대 아래로도 떨어질 수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정말 엄청난 지금 거래 절벽 상황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문제는 이거죠. 매도인들이 일부 가격 조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도자와 매수자가 동상이몽하고 있다. 자, 매도자들은 일단은 내가 뭐 지금 급한 마음은 없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매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기다리면 급매가 나올 수도 있겠다. 서로 지금 그렇죠. 본인들한테 유리한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거래 절벽 상황이라는 것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이렇게 좀 전망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런 진정 국면으로 들어간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공급 확대, 금리 우려, 그다음에 상승 피로감 요 세 가지 정도를 일단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사 공급 대책. 자,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금 뭐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뭐 지금 철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렇죠. 이 물량 확대가 지금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거의 뭐 수도권 안에만 지금 61만 가구가 되는 데다가 서울 안에도 32만 가구가 이야기가 되고 있고 더더구나 지금 3기 신도시 관련된 것들이 가까이에 있고 또 정부에서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좀 이렇게 많이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수요를 잡기 위해서 24번의 대책을 내놨을 때는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게 지금 공급 대책 한 번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진정 좀 국면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계속 뭐 3기 신도시 정상적으로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3기 신도시를 기다려오는 사람들은 또 기대감도 갖고 있고 이러니까 대기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전세 시장에 그냥 머물러 있고 매매 시장 쪽으로 넘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미국 쪽에서 지금 뭐 시작된 이 그 금리 그렇죠. 국채 금리 이제 반등 이거에 따라서 국내 지금 시중은행들도 조금씩 지금 주담대를 지금 올리고 있고 또 하나는 가계부채 지금 관리 때문에도 지금 일부 약간 금리를 인상하는 좀 분위기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무래도 비용으로 뭐 생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또 부담 이런 것들이 매수 심리를 좀 이렇게 꺾이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더더구나 또 하나는 2019년 6월부터요. 89주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랐어요. 자, 이러니까 장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도 지금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집을 살려고 알아보러 갔다가도 야, 정말 1억 올라도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장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어느 정도는 좀 쉬어갈 필요가 있는 부분도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좀 합쳐져 있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지금 변수가 떴습니다. 그렇죠. 바로 공시가격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더더구나 지금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19%가 올라갔어요. 전국 공시가격만 보더라도. 자, 이렇게 따져본다면 작년에 약 한 6% 정도였는데 거의 3배 이상이 올라서 지금 10년 만에 지금 가장 높은 또 최대 공시가격을 보이고 있는데 자, 세종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죠. 공시가격이 무려 70%가 올랐습니다. 야, 정말. 자, 경기도 한 23%가 올랐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거의 6%에서 한 19%까지 지금 거의 역대급 정도가 작년보다 지금 또 거의 3배 이상 올랐고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의 한 4곳 중에 지금 한 곳 정도가 지금 종부세를 지금 내야 될 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종부세가 부자세가 아닌 뭐 보통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자, 단독주택 공시가도 지금 평균 10% 정도 뛰어서 전방이 지금 세부담이 있다라는 야, 여기에다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도 지금 좀 안정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전세가 변동률이 지금 0.14%로 작년 7월 후에 가장 최저치인데 10월 초에 0.2, 0.18, 0.17, 지금 0.15에서 0.14까지 지금 좀 진정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0.05로 원래 0.1 정도 됐는데 반토막이 났습니다. 특히나 지금 강동구에 약 한 3,500세대 지금 입주하다 보니까 강동구가 하락으로 반전하더니 그 옆에 있는 강남이나 송파까지도 지금 하락으로 전환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자, 지금 매매가도 그렇고 전세가도 그렇고 지금 진정 국면을 가는데 자, 이 진정 국면에서 이것이 다시 상승으로 갈지 아니면은 정말 하락 쪽으로 꺾일지 이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그래도요, 이사 대책 이후 조금은 부동산 시장에 지켜보는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시장을 좀 피로도가 쌓였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시장 혼자 알아보기 어려우시죠? 1:1 무료 상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2021년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에 대해서 1:1 무료 상담 원하신 분들은 02-319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오늘 대표님께서는 어느 지역 보고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대표님과 오늘 함께할 지역은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이네요. 자,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 역세권에서 복층형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약 2억 7,300만 원에서 2억 7,8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수익형 부동산 찾아볼 곳 바로 광진구입니다. 한강과도 가까워 보이는데 입지하고요,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야, 뭐 아파트 물론 다들 아파트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가격이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뭐 강남 쪽에 이제 원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13억까지 지금 가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물론 좋지만 이제 너무 이제 많이 올라 있으니까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조금 이제는 소액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대체주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대체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장점이 지하철 역세권 쪽에 그다음에 또 대로변 쪽에도 우리가 이렇게 뭐 선점을 한다라고 할까요? 이런 어떤 그 선택의 폭이 그만큼 입지가 좋은 곳도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하철역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2호선과 7호선 건대 입구역하고 지금 어린이대공원역 같으면 세종대 있는 바로 여기잖아요. 이쪽에 더블 역세권이라는 거 있고 자 이쪽에 뭐 지금 정말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라고 할 정도로 건대 입구 쪽에 그 세종대까지 보시면 정말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 어떤 상권 인프라하고 또 성수 IT 경제 특구도 그렇죠. 지금 화양 사거리 쪽에 지금 많이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자, 이러한 미래 가치. 자, 그리고 강남권하고 또 연결되는 국제기로 복합지구 이수혜까지 볼 수 있는데 좀 지도를 보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일단 건대 입구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그렇죠. 2호선하고 7호선하고 이렇게 더블 역세권이다.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자, 특히나 이제 뚝섬 요원지 7호선 바로 한정거장이잖아요. 한강 바로예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바로 넘어가면 국제교류 복합지구 쪽으로 연결이 되죠. 자, 2호선 같은 경우에도 잠실 쪽으로 해서 삼성역 국제교류 복합지구까지 그대로 연결되는데 지금 같으면 그렇죠. 뭐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라든지 또 105층 규모의 569m 국내 최고층 빌딩이죠.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야구장 30개 규모의 거대 지하도시가 생긴다는 거고 잠실 마이스 복합단지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다 되는데 우리가 보통 서울에서 황금노선이라고 하면 2호선하고 7호선하고 9호선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강남으로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가 황금노선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자라면 2호선과 7호선이라는 황금노선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그것도 더블 역세권이라는 것이고 또 어린이대공원역 쪽하고도 요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어린이대공원역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자 이쪽은 또 세종대 쪽하고 같이 연결되죠. 자 건대와 세종대 이쪽으로 같이 연결되는 또 상업 인프라 그리고 또 화양사거리 쪽에 요즘 가보면 엄청난 빌딩들이 올라와 있어요. 자 이게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인데요. 바로 이게 성수 IT 경제 특구 쪽에 많은 4차 산업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그렇죠. 굉장히 뜨거운 곳이죠. 자, 이쪽에 많은 첨단 업무단지들이 들어가고 있고 동서울 터미널 현대사업 광진구 쪽에 또 엄청난 쌍둥이 랜드마크가 지금 지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바로 이 건대 입구역과 지금 어린이대공원역 요 대로변 여기에 바로 위치해 있는 그런 아파트하고 똑같은 구조의 아파텔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 관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략 좀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얼마나 소액 투자 가능할지 오피스텔의 가격까지 만나볼까요? 네,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리면 자 건국대 세종대 학세권, 어린이대공원하고 한강 쪽의 공세권,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뭐 동서울 터미널 현대사업 거기다가 성수 IT밸리라는 많은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1인 가구 젊은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젊은이의 로망이라고 하죠. 방 하나, 거실, 주방, 욕실까지 있으면서 또 침실을 따로 갖추고 있는 자 이걸 보고 우리가 복층 구조라고 하는데요. 젊은이들의 로망이죠. 층고도 높고 개방감도 이렇게 아주 좋을 뿐더러 더더구나 여기에는 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이런 건 기본이고요. 스타일러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뭐 고급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복층형 아파트하고 똑같은 구조의 오피스텔 그래서 우리가 아파텔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가격이 2억 7,300에서 2억 7,800 정도 되는데요. 자, 3월에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2억 5,300에서 2억 6,300이라는 전세가가 거의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쪽에 1,300에서 2,000만 원, 1,3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겠고 월세도 당장 받을 수 그래서 월 한 70에서 80만 원까지 기대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젊은 분들이 참 선호할 만한 유형이라고 합니다. 복층으로 이루어진 오피스텔 광진구에서 찾아봤고요. 1대1 무료 상담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자,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2021년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에 대해서 1대1 무료 상담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유재성 대표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우리농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오늘은 잔다르크 박미희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희 이사입니다. 오늘은요, 특히나 젊은 층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투룸 구조의 인기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도심 속의 투룸 구조 가격이 아파트에 비해서도 저렴할 뿐더러 지금 워낙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충분히 내 자산을 증식시켜 줄 만한 매물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아무래도 3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신축의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인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소액으로 가능한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젊은 층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어디일지 첫 번째 지역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인데요. 자, 9호선 선유도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약 3억 4,500만 원에서 3억 6,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서울 3도심이죠. 영등포구의 매력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이 9호선 근처면은 어디쯤에 위치해 있을까요? 네, 지금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이 영등포구 내에서도 양평동 육가가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서남권의 핵심 지역이라고 불리고 있는 영등포 지역이죠.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변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민간 자금, 투자 자금들이 몰려오고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영등포 지역은요, 정말 1, 2인 가구들이 서남권 내에서 굉장히 밀집으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을 아실 수가 있겠는데요. 1, 2인 가구들이 워낙 계속해서 수요층 자체들이 두텁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소형 주택이랑 오피스텔의 수요층 자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최근에 10년간 지역별 공급 현황을 좀 살펴보시면요. 영등포구 내에서도 영등포동이라든지 아니면 당산동에 비해서 이 양평동의 공급이 가장 적다라는 거를 표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입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수요층들은 굉장히 많지만 공급이 적다면은 굉장히 희소성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특히나 양평동 같은 경우에는요, 중공업 지역으로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지식 산업센터들이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고 심지어 공사하는 현장들도 와 보시면 답사를 해보시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근처의 당산이나 여의도까지 굳이 가지 않더라도 내 집 근처에서 수많은 일자리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양평동 내에서도 양평동 육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양평동 육가 같은 경우는요, 지하철 노선으로 본다면은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우는 9호선 라인을 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선호하는 노선을 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포공항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9호선 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또 접근이
접근이 가능한 라인이기 때문에 이제 9호선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한강변을 끼고 있으면서도 9호선 라인을 가지고 있고 또 중공업 지역으로 넓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의 가치가 그만큼 무궁무진하다. 중공업 지역 말 그대로 주변에 일자리들이 집보다 더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보시더라도 이제 충분하게 이제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내 집 바로 앞에 안양천이 또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벚꽃이나 이제 개나리들이 피면서 이제 안양천도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오실 텐데요. 이렇게 도심 속 내에서도 천이 또 바로 앞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업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거주 환경이 굉장히 쾌적하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뭐 안양천뿐만 아니라 뭐 선유동이나 한강공원이라든지 굉장히 또 가깝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선유도역에서 도보 1분 또 뭐 도보 4분 초역세권에 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중공업 지역의 초역세권에 위치한 매물들인 굉장히 땅도 나오지도 귀하다는 거를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역세권이라는 입지적인 포인트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바로 아래쪽에 더블 역세권을 형성하고 있는 당산역이라든지 9호선 라인을 끼고 또 여의도까지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아래쪽으로는 뭐 영등포 구청이라든지 뭐 영등포역이라든지 이제 굵직굵직한 이제 호재들로 다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로 목동생활권 또 오른쪽에는 당산이라든지 여의도 생활권의 딱 중간에 딱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리 하나만 건너게 된다면요, 또 마포에 또 수많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요. 특히나 이제 양평동 육가 같은 경우에는요, 대형 유통업체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기업들이 이 지역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많은 수요층들을 조사를 하고 들어오겠죠. 앞으로 이제 영등포 지역이 신흥 주거지로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수많은 유통업체들이 이제 양평동에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지식산업센터들이 계속해서 지금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편의시설이라든지 생활 인프라는 계속해서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통 편리하죠. 거기에다가 자체적인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이사님께서 왜 젊은 분들이 좋아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영등포구 하면 좀 오래된 지역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개발 호재도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영등포 하면 이제 예전에 그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노후하고 이제 이런 이미지들이 생각이 되실 텐데요. 하지만 이제 3도심으로서 여의도와 함께 3도심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지역을 국제 금융중심지구로 만들겠다라는 개발 계획에 따라서 지금 2030 기본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영등포 지역이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서남권의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었지만은 개발이 아무래도 좀 더디었기 때문에 이제 주거 환경은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 오랜만에 영등포 지역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변화가 됐고요. 특히나 이제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남권에서도 워낙 다양한 교통 노선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또 수많은 교통 호재까지도 들어올 지역이기 때문에 영등포 하는 그 이유가 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영등포 뉴타운이라든지 뭐 신길 뉴타운이라든지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영등포 시장역 중심으로 정말 고가 브랜드 아파트들이 들어섰죠. 뭐 분양가 대비 3-4배 이상이 뛰면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영등포 로타리 고가철도가 또 철거가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교통사고도 많았던 또 이 지역의 고가철도도 철거가 되면서 여의도 공원의 뭐 2배 이상의 그런 공원들을 또 확충을 한다고 하니까요. 주거 환경이 날로 좋아지는 영등포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등포 하면은 이제 호재 중에 하나가 이제 교통 호재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뭐 신안산선이라든지 뭐 영등포역을 통과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양평동에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호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월드컵 대교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와 연계를 하면서 시작된 이제 사업이 되겠는데요. 굉장히 사업이 지지부진했는데요. 이제 올해면은 만나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잇는 왕복 6차선 도로가 생기겠는데요. 이제 이로 인해서 마포와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지는 효과, 마포의 수요 충돌도 충분히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교통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차량들이 도로 위에 지나가고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이 차량들이 모두 다 이제 지하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지상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각종 편의 시설들이 들어섭니다. 이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금천구 독산동에서부터 영등포구 양평동까지 이어지는 지하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로 인해서 단절됐던 안양천과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양천에는 더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상권도 그에 따라서 발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통 호재가 양평동에 직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더욱더 살기 좋은 거주 환경이 더욱더 좋아지는 곳으로 변모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건물 굉장히 많이 요즘 나오고 있고요. 여의도 지나가면은 눈에 확 띄는 건물이 보이실 텐데요. 이제 여의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이제 파크원입니다. 이제 하나의 시그니처가 됐는데요. 이곳에는요, 지금 뭐 전국에서 가장 큰 또 현대백화점도 들어오고요. 또 63빌딩에 뭐 4배 이상이 되는 업무 시설이 들어오고요. 또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많은 업무 시설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방송이라든지 정치, 금융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거를 신축들의 거주 환경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의 재건축 보는 이제 고가의 아파트들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찾는 거주 환경은 이제 영등포, 말 그대로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업무 시설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요. 그리고 영등포를 이제 신흥 주거지로 만들겠다라는 개발 계획에 따라서 여의도와 함께 같이 발전하는 지역이 영등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의도가 개발이 되면 될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지역이 영등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영등포구에 딱 가보신 분들은 내가 알던 영등포구가 아닌데 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정말 많은 개발 호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여의도의 직장인까지 보시고 오피스텔로 선별해 오신 것 같아서 전략하고요. 가격도 공개해 주시죠. 네, 영등포의 이제 양평동 유가는 우선적으로 9호선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안양천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서남권에서 1, 2인 가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영등포 지역이 되겠고요. 계속해서 1, 2인 가구의 수요층들이 들어오고 있는 지역이 또 영등포 지역이 되겠고요. 개발 호재가 워낙 많다라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아무래도 3도심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지금 이 소개해드리는 오피스텔의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 조망권을 둘 수가 있습니다. 도심권에서 빽빽한 이 도심권에서 조망권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금 이 소개해드리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남쪽으로는 안양천 조망권,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는 한강 조망권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큰 메리트가 있는 오피스텔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호선에서 도보 1분, 또 도보 4분에 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젊은 층들이 굉장히 또 선호할 만한 입지를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두 다 풀 옵션으로 당연히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신축인 만큼 외관이라든지 내관이라든지 굉장히 또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투룸의 가격이 3억 4,500에서 3억 6,500만 원에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3도심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고 접근하기 쉽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미 신길역 쪽에 있는 투룸들은 4억이 넘어섰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지역은 3억 중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좀 미리 만나보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시세가 굉장히 또 높게 형성이 되어
되어 있기 때문에 3도심인데도 불구하고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실투자금 2천만 원이면은 충분히 원룸 1.5룸이 아닌 투룸 구조를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양평동 유가가 되겠고요. 월세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90에서 1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등포구에서 골드라인 9호선 따라서 그리고 다들 좋아하시는 한강 조망까지 가능한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어딜지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이네요. 3호선과 신분당선 지나는 양지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가격은요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오늘 나가보시면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이런 날씨에 가보면 더 좋을 바로 서초구 양재동 가보겠습니다. 양재동 쪽에 양재천도 흐르는 지역인 것 같은데 입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정말 오늘 같은 날씨에 양재천 걸어보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런 양재천이 내 집 근처에 있다면 더욱더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매물의 입지 자체가 내 집 바로 앞에 도보 1분이 채 걸리지 않는 곳에 이 양재천이 또 흐르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강남권 내에서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강남의 신축 매물들이 줄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던 게 저희는 이제 많은 지역들을 서울의 전 지역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신축들을 다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남의 신축 공급이 확연히 줄었다라는 거를 저희는 확실히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서초구 같은 지역도요. 이제 가격 자체가 땅값 자체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제 건축주들도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 또 이제 강남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제 그나마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위에 역삼동이라든지 논현동이라든지 청담 이쪽 라인에 비해서 그나마 좀 가격이 좀 합리적으로 나와서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양재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은요, 이제 양재역을 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양재동에 나와 있는 신축 투룸의 주택들은 아래쪽에 양재 시민의 숲용 라인 쪽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3호선과 신분당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양재역을 또 이용을 한다라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GTX C노선까지 들어오게 된다면은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를 한다라는 점에서도 교통호재의 프리미엄까지도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바로 또 경부고속도로가 또 인접해 있다라는 점에서도 강남권 내에서도 정말 교통 자체가 워낙 편리하고 앞으로 더욱더 좋아지는 곳으로 변모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신분당선 위에 딱 한 정거장만 가게 된다면 또 강남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보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업무 상업시설이 밀집이 되어 있는 강남역 라인이라든지 지금 오른쪽으로는 도곡 대치동 학원가 그리고 아래쪽에 개포동 재건축 이슈라든지 이런 강남의 굵직굵직한 호재 자체에 맞물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가의 방어 자체가 굉장히 좀 탄탄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강남인 만큼 수많은 업무 시설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이제 특히나 이제 양재동 하면은 양재 R&D 특구가 형성이 되어 있죠.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맞물려 있으면서 이곳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의 양질의 일자리 자체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이제 양재동 쪽 라인에 굉장히 거주하는 것을 희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는 의료 R&D 연구 산업벨트라든지 인근의 국제기류 복합 개발지구가 굉장히 가깝게 있고요. 바로 또 위쪽이 역삼동 라인이기 때문에 테헤란로라든지 또 신논현역에 K뷰티 성형 의료 관광 산업벨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서초구의 옛 정보사 부지의 첨단 업무 복합단지가 들어서는 이런 수많은 업무 시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녹지 공간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양재동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시다가 그냥 내가 좀 살아보고 싶은 동네다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강남 안에서 저렴하다고 개발 호재를 무시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 같아서요. 이 양재역 중심으로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양재 R&D 특구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일자리 수요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는 이제 R&D 관련된 연구 단지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지역이 바로 이제 양재동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위쪽 라인의 서초역에서부터 강남역까지 서초로 지구 단위 계획안을 살펴보시더라도 용적률을 1000%까지 이제 완화를 시켜줌으로써 서초로의 굉장히 낮았던 건물들을 높게 지을 수 있음으로써 수많은 또 업무 시설들이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바로 위에 이제 강남역에 롯데칠성 부지라든지 코오롱 부지 이런 알짜배기 땅에 좀 높은 업무 시설도 짓기 때문에 또 수많은 일자리들이 내 집 근처에 바로 생긴다라는 거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도 상업이라든지 업무, 쇼핑 시설들을 늘려서 경제적으로 더욱더 발전이 되는 그런 지역으로 또 변모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GTX 신호선이 빠르면은 뭐 올해 말에 뭐 착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또 착공 소식이 들려올 때쯤 양재동의 집가 또 한번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양재역에 GTX 신호선이 들어옵니다. 바로 위에 한정거장만 가게 된다면 삼성역, 또 바로 위에 또 청량역이 이렇게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렇게 핵심 지역을 지나가는 GTX 신호선이 또 양재역에 들어서게 된다면요. 앞으로 지금 신분당선뿐만 아니라 또 GTX 신호선까지 공사 현장이 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이 그만큼 더욱더 좋아지겠다. 그리고 앞으로 삼성역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기로 복합 개발지구와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공사 중인 신분당선, 지금 1단계까지 공사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단계가 완성이 되게 된다면은 이제 2단계 용산까지 넘어가게 되겠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양재에서부터 용산까지 한 15분 이내로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산의 국제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 일자리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지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재 IC부터 한남 IC까지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초구에 굉장히 수건 사업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경부고속도로 라인을 따라서 주변의 집값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양재동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에서 전략도 좀 세워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서초구, 양재동,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GTX 신호선 소식에 시세 차익을 기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격까지 만나볼까요? 네, 서초구 하면은 정말 살기 좋은 곳, 그리고 투자를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쪽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바로 앞에 또 양재천, 천변을 끼고 있는 주택이라는 점에서도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젊은 층들이 굉장히 또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풍부한 임차 수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또 GTX 신호선이 들어선다면은 더욱더 교통까지도 좋아지는 양재동이 되겠는데요. 지금 투룸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한 6월 말 7월 초에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개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단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도 임대 사업을 하시기에 굉장히 또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개는 상가동, 2개는 이제 주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단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관리적인 면이라든지 또 황금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다른 것보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뭐 양재동의 신축 투룸들 5억 원이 넘어서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지금 전세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강남입니다. 그만큼 신축이 귀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할 경우에는 이제 실투자 금액은 2천에서 3천만 원으로 강남의 GTX 노선이 바로 들어온데도 불구하고 소액 투자가 가능한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보증금은 한 5천만 원에 월 120에서 13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양재동에 위치한 단지형 다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신축 찾기가 어려운 동네라고 합니다. 서초구 양재동에서 투룸 만나봤고요. 1:1 무료 상담 전화 한 통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투자를 할까 말까, 투자한다면 시기가 언제일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2021년 내 집 마련의 타이밍과 함께 투자의 변화 대응 방법까지 무료 상담 전화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님과는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박미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번호 계속해서 열려있는 거 아시죠?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과 함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